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복지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5주차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노인복지론 그동안 들어오면서 노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또 기대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노인 관련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다, 나는 노인복지 쪽으로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노년기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신체적 변화 했잖아요. 이제 우리 감각기능 중에서 제일 먼저 지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하고 이제 심리적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노화까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능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능 하면은 다 아시죠? IQ 얘기하는 겁니다. IQ. 쟤는 IQ는 높은데 공부를 안 해. 아유, 쟤 저러는 거 보니까 IQ가 머리가 좋은가 봐.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능을 얘기하는 IQ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질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좋아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을 우리는 지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능이란 어떤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 개인의 행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도록 재체제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IQ는 연령 증가와 함께 감퇴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특히 언제부터인가 18세에서 25세 그때 이제 지능이 완성된 그 시기죠. 이때부터 25세 이후부터 조금씩 지능이 떨어져서 60세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찍었던 지능의 20%가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능의 30%가 저하된다고 통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능에 대한 개념으로 다시 좀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인풋이 된 거죠. 이 인풋이 된 것을 새로운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꺼내서 재체제화라는 뜻은 인풋, 들어간 지식이나 이런 경험 때문에 알게 된 내용들이 행동으로 그것이 다시 체제를 갖춰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죠. 근데 인풋이 아웃풋이 이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능은 조금씩 감퇴한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능에는 유동성 지능이 있고 결정성 지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지능은 뭐고 결정성 지능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생리적으로 타고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Q입니다. IQ. 우리 IQ는 부모님의 DNA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타고난 게 많은데 타고난 IQ에다가 플러스 타고난 이후에 환경에서 얻는 학습 능력,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능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에 들어가는 능력으로는 추리력, 기억력, 문제 해결 속도 이런 게 유동성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정성 지능은 경험,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겠죠. 경험, 교육,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휘가 있고 상식이 있고 언어 이해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하면은 살아온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노화와 함께 쇠퇴하지만 결정성 지능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노인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은 감퇴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모든 지능은 감퇴한다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능은 노화와 함께 대부분 감퇴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고 유동성 지능은 노화와 함께 쇠퇴하기는 하나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하셨죠? 다음은 학습 능력입니다. 노인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에이주이즘에서도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3주차 때 이호성 교수가 강의하는 거 들으셨죠? 노인도 배우고 싶어 하고 배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은 여러분 나이 때도 공부가 이제 학습이잖아요. 학습할 수 있고 노인도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습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요.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험을 통해서 그 정보나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학습 과제가 의미 있고 분명할수록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학습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을수록 노인은 학습 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면 여러분들 노인복지관에서 실습하신 분 분명히 아실 텐데요. 봉사하신 분도 많이 보셨죠? 노인복지관에 가면 오전의 프로그램, 오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인들이 노인 되기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노인들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을 할 줄을 모르시죠. 그런데 컴퓨터 반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를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보내는 거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컴퓨터 기능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동문회복지관에서 몇 년 전에 프로그램 시간에 배운 거를 가지고 학습 발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심사위원으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심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실버 댄스 어르신들은 이제 짝 달라붙는 트레이닝 복을 입고 스키니 같은 거 입고 앞에서 뭐 열심히 춤도 추시고 심지어는 영어 연극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영어로 연극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노인들이 배워가지고 영어 연극, 물론 신노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영어로 연극하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지관의 복도에는 쭉 전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림 그린 거, 붓글씨 쓴 거, 그 다음에 컴퓨터반에서 컴퓨터를 나는 쓸 줄 안다라는 거죠. 뭐 한용운이나 뭐 유명한 시인들이 쓴 시를 글씨 크기, 글씨체, 뭐 거기에 예쁜 그림도 넣고 해가지고 그것을 출력해서 액자에 끼워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만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은 그 대전 역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신대요. 그런데 이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고 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불편해서 컴퓨터로 매출과 매입을 이제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웠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끝내는 해내셨는데, 그런 할아버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할아버지는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배우셨고, 그리고 학습 과제가 의미가 있고 분명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배워서 내 가게 운영하는데 쓰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교육은 시키지만,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보상, 내가 일단 가게에 가서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는 컴퓨터 배우는 게 너무나 재미가 있고 신나게, 힘은 들었지만 그 성취감도 느끼셨을 거고, 자기네 가게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노인에게 이런 4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노인도 배울 수 있고 학습 능력이 향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특히 나중에 노인복지관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노인의 특징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은 전반적으로 나이 노화의 진행과 함께 약화된다 그랬어요. 기억력 떨어집니다. 저부터 벌써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약화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내용에 따라 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1번, 2번, 3번 해놨는데, 이 초록색 글씨 장기 기억이 단기 기억보다 오래 가고, 그래서 어르신들 6.25 때 있었던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아주 신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지난주 주말에 무슨 일 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금방 떠올리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옛날 기억은 매우 잘하신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논리적인 것의 내용이 더 크게 감소되고 그랬어요. 그 뜻은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이 기억이 더 오래 가더라 이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외운 거 뭐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하면서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것도 외웠을 거고, 그 다음에 구구단도 많이 외우셨죠?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나 논리적으로 알게 된 거, 뭐 알파가 어떻고 오메가가 어떻고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아는 거라 저도 잘 못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들은 것이 오래가냐 본 것이 오래가냐, 이것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책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해서 들은 것보다 본 것이 오래간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노년기에는 본 것보다 들은 내용이 더 기억이 오래간다 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저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본 것보다 오래간다라고 써있는 책이 많아서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오래간다라고 그냥 슬라이드에다가 올려놔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기 기억이 오래 가니까 옛날 것을 이용을 해서 반복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번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그런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면 노인도 기억을 오래 할 것이고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기억력 특징 3가지죠. 장기 기억, 오래된 거를 더 기억을 잘 하시고, 기계적으로 외운 것을 기억을 더 잘 하시고, 들은 것을 오히려 잘 기억을 하신다는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맨 밑줄에 보면 대체적으로 기억력, 진압력, 단어의 회상이나 재인의 강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진압력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진압력은 뭐냐면요,
시간, 장소, 그러니까 길이에요, 길. 한 번 가본 데 못 찾는 거. 이게 진압력 장애가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거. 진압력 장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은 한 번 만데도 잘 찾아가고, 한 번 만난 사람도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봤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누군가가 힌트를 주면 금방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노년기는 이 진압력에도 장애가 있어서 한 번 본 사람, 심지어는 과거에 여러 번 봤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기억하는데 힘들고, 단어의 회상도 어렵다. 이것은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전반적으로 기억력이 약화되고 감퇴되는 건 사실이나, 노인들의 기억력의 특징 세 가지, 장기 기억, 기계적인 암기, 들은 것, 요 특징만큼은 기억이 그래도 오래가니, 우리가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런 기억력의 특징에 입각해서 만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특한 것을 생각해내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튀는 생각, 튀는 물건을, 독특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언제 창의성이 가장 빛을 낼까요? 40대라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은 업적을 내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40대가 이제 대부분 직장에서요, 40살이 되도록 그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40이 넘었는데도 이력서를 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한다면 붙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법에 의해서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류 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신입으로 들어오려고 원서를 냈어? 그러면 보지도 않습니다. 그 뜻은 40살이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이제 그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업무 능력이 40살이 이제 창의성 포함해서 40살이 클라이막스인데, 그때도 이력서를 들고 기웃거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인정을 못 받는데 우리 회사에 온들 이분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40되기 이전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40살 정도 되면은 중간관리자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의 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의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본다면 40살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낸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전은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전의 유성구에는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 안에 벤처기업이 한 300개가 있다 그래요. 그 벤처기업의 사장님 평균 연령이 40이래요. 그러면 이런 이론하고 우리 다 연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창의성이 분야마다 조금 다르더라 이거예요. 인문학의 경우에는 70대까지도 활발하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문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니까 70까지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과학은 60대 이후 업적이 크게 떨어진다. 예술은 40대 이후부터 떨어진다 그랬어요. 예술이야말로 우리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40 이후부터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역사, 철학, 식물학 이거는 70이 넘어도 높다. 우리 역사가 창의성을 요구하진 않죠.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공부하는 거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와 이런 분야는 상관이 있더라. 그래서 분야별로 창의성을 우리가 40이 클라이막스고 그 이후부터는 창의성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야마다 다른데 고정불변의 법칙, 수학이나 인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분야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예술이나 벤처 같은 경우에는 40을 클라이막스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줄 동기, 압박감, 노력, 보상 등의 창의성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써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이 쌓여간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된다.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 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실험과 조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네. 나이가 이 경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은 젊은이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갔을 때 그 지식이 지혜로 이제 노인들에게 발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노년기에 정말 좋은 보물, 지혜를 갖게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이만 들었다고 지혜가 쌓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앞에 선행되는 경험이 지혜로 연결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울증 증가의 경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노인들이 우울해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연령 증가에 따른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랬는데 이 우울증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두 그룹으로 성별로만 나누어 본다면 여성 노인의 우울증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밑에 이유가 써 있죠. 그렇다면 우선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대체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연령에 비해서 노년기 때 우울증을 경험하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대략 15%에서 25% 정도의 노인들이 우울한 경험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노년기 때 병원에 가잖아요. 노인들이 병원에 가면 뭐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것을 의사가 듣고 약물 처방에다가 항우울제를 같이 처방해주는 의사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픈데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때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우울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가 신체적 질병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다면 얼마나 외롭고 어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원인의 첫 번째가 신체적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40년, 50년, 60년을 함께 살은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났습니다.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은퇴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겁니다. 이것도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외 및 고립. 자녀들은 내 품을 떠났고 배우자도 내 품을 떠났고 나는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의 약화.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통제가 힘들 때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려면 내 몸도 말을 들어야 되고 교통비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정신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이게 이제 지나온 세월을 노인들은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옛날 일을 회상을 많이 하죠. 회상을 많이 했을 때 모든 노인들이 아 그래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노인도 있지만 아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노인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은 후회하는 게 많고 원망하는 게 많을 때 이제 우울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 때 나타나는 우울증의 원인은 이런 6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폐경, 호르몬이 또 우리 우울증을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이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 거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다. 뭐 신체적으로도 이제 S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내가 여성성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경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 진수, 자녀가 내 품을 떠났어요. 취업을 했던 아니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자녀 진수 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폐경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상실했고 자녀가 내 품을 떠났기 때문에 엄마 역할도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역할 상실이 있죠. 신체적으로 매력을 상실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남편이 옆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거나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노년기 남성보다 노년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게 노년기 여성의 우울증인데요. 여기도 이제 개인차가 아주 심합니다. 아 그래 노년기 되면 다 그렇지 뭐. 노인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거 당연한 거고 남편 먼저 죽는 거 당연한 거고 은퇴했으니까 경제사정 나빠진 거 당연하지. 그리고 내 친구들 죽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을 한다면 그런 노인은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노인도 노인대학에서 제가 알게 된 여성 어르신인데요.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그래 나 혼자 살더라도 즐겁게 살자 해가지고 매일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장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차 운전을 못 하시더라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볼일 다 보러 다니시면서 즐겁게 사시는 걸 보니까 그런 어르신은 우울증은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벌써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활기차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적응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적응을 잘하게 해드리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내향성과 외향성, 정반대가 외향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향성의 같은 말은 내성적이다. 우리 학생 중에서도 활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생각이 많은 내성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젊었을 때 활발했던 노인들도 내성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향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으로 노년기에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나온 세월을 자꾸만 뒤돌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특징이 내향성인데 노년기 때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동성도 증가하는데요. 노년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 않죠. 아 내가 취업이 안 됐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가 재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씀씀이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줄여서 내가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수동적이 되는 노인이 대부분이지 재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따러 밖으로 나가는 노인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경향이 감소한다.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내성적이 되고 수동성이 증가하더라.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누구에게 의존을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안일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 뜻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구나. 아무 일이 없게 되기를 무사안일하게 지내면서 남은 여생을 그냥 조용히 무사안일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노년기 때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조심성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심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노인이 되면 노인 스스로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능력이 퇴화되잖아요. 내 몸이 내 맘대로 민첩성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을 노인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감각 능력의 퇴화에서 일단 신체적으로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기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인들은요, 아는 길도 꼭 물어서 갑니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지 도전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조심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는 정확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감각능력 퇴화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로 조심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년기 때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 체면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남성 노인들이 권위적이고 이런 남성 노인들이 유교 사상도 있기 때문에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조심성이 매우 강해진 거죠. 이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치우는 속도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직에서도 1시간 동안에 내가 몇 개를 만들었는가 이 생산량을 속도를 중시하면서 나는 1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40대 이상이 되면 속도보다도 일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류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20, 30대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이런 조심성이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하려 하지 않죠. 특히 우리 이제 퇴직금 가지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직업 선택, 재취업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 장면에서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1교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